안녕하세요. 프로텍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이진아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핸드폰이 자녀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는 왜 우리 자녀들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눈과 귀를 통해 보고 들으면서 배우도록 만드셨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아빠와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들으면서 따라하면서 배우죠. 엄마라는 단어를 2만 번 들어야 아기는 드디어 엄마라는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고 듣는 것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1996년 최초로 이탈리아 파르마대 지아코모 리조라티 교수님은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거울신경세포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거울신경세포는 특정 움직임을 할 때나 다른 사람의 특정 움직임을 관찰할 때 활동하는 신경세포입니다. 하지만 이미 1961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알버트 밴두라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 두 그룹이 어른들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관찰하는데 한 그룹은 어른들이 인형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노는 것을 관찰했고 두 번째 그룹은 어른들이 인형을 가지고 평화롭게 노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알버트 심리학자는 어른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관찰한 아이들 그룹이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죠. 이것이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것이죠. 거울신경세포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하품을 하는 것을 보면 따라서 하품을 합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아픔과 기쁨을 보면서 우리도 공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울신경세포입니다. 즉, 우리가 본 것이 뇌로 들어가서 행동을 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무엇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UCLA의 신경과학자이자 거울신경세포 연구 분야의 선두주자인 마르코 라코보니 박사는 비디오든 영화든 그것을 공감하면 그것의 자세, 버릇, 얼굴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흉내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 많은 폭력적인 게임이 상품화되어 나오게 하고 이러한 게임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전보다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게임을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을 이입하게 되면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죽일 때의 감정을 동일하게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미디어를 접할수록 우리 자녀들은 더 폭력적으로 되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상대방이 아무리 아픔을 느끼며 호소를 해도 공감이 되지 않고 측은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아무런 느낌 없이 하게 되는 괴물이 되는 것이죠. 또한 게임을 통해 왜곡된 성의 개념을 주입하게 되어서 주위의 친구들이 성 대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게임에 중독이 되면 아이들이 성도착증 혹은 변태 성욕 장애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임 중에 그랜드 디프트 오토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은 겉에서 봤을 때는 차를 훔쳐서 달아나는 게임이지만 게임 안에 매춘부를 즐겁게 해주는 게임, 동성애자들이 나오는 게임,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게임 같은 미니게임을 숨겼습니다. 부모가 없을 때는 이런 미니게임으로 들어가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게임을 즐기다가 부모가 딱 들어오면 미니게임에서 나오면 차 경주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아주 교묘하게 만든 악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 포르노 실제 영상이 들어있는 더 가이 게임이나 살해에 대한 묘사가 너무 현실적으로 만들어져서 논란이 된 맨헌트 같은 게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더욱 폭력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게임을 현실에서 실행함으로 참극을 낳은 사건이 바로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99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에릭과 딜런 두 학생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900여 발의 실탄을 웃으면서 난사했습니다. 이들은 한 여자 학생에게 머리에 총을 겨누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이 여학생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자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가라 라고 소리 지르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행동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로 인해 1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일로 전 세계가 경악하는 최악의 사건으로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숨진 학생들의 부모는 폭력 비디오 게임과 성적인 웹사이트를 제작한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두 학생은 둠, 퀘이크와 레드넥 램피지라는 이러한 폭력 비디오 게임의 영향으로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자살한 겁니다. 그리고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인 대학생 조승희가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32명의 사상자를 내고 자살한 사건이었죠. 이후 조승희의 사진 중에는 FPS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 캐릭터의 모습처럼 양손에 권총을 든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 또한 폭력적인 게임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화는 자녀들에게 너를 방해하는 것은 다 죽이라고 게임을 통해 가르칩니다. 게임을 통해 잔인한 것을 계속 보기 때문에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그것을 따라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으로 자녀들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폭력 실태 조사 발표에서 2013년도부터 2023년까지 10년 만에 2023년이 학교 폭력 최고를 찍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학교 안에서 폭력은 50%로 늘어났고요. 복도에서 학생 하나가 사정없이 맞고 있어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낄낄대며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SNS에 뿌리죠. 2023년 뉴저지에서는 14살 여자아이가 학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아이들 둘이 다가오면서 얼굴에 물을 뿌립니다. 갑자기 닥친 일에 여자아이는 당황해하며 얼굴을 손으로 감싸는 순간 이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를 끌고 복도 한쪽으로 가서 사정없이 얼굴과 몸을 때립니다. 이것을 낄낄대며 촬영해서 틱톡에 올린 것이 전 세계에 한순간 퍼져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당한 일로 너무 힘들었을 이 여자아이는 자기를 촬영한 동영상이 이 온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되고는 자살을 했습니다. 대중문화의 표적은 우리 자녀입니다. 대중문화를 통해 성적 문란함이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 바빠서 자녀가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자녀는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사탄은 부모가 방치하는 자녀들을 더 집중 공격합니다. 자녀가 공격적으로 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미디어가 주는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07년 아이폰 2G가 처음으로 나왔죠. 20년도 안 된 지금은요. 전 세계에 스마트폰이 퍼져 있다는 게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9년 성교육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루안다, 말라위, 남아프리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 놀라고 또한 너무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눈동자에 놀랐습니다. 한 지역은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기 전에 준비해간 작은 햄버거와 그리고 콜라 작은 거를 요만한 거를 나눠줬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입만 이 햄버거를 베어 먹고 다시 잘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 아이들 배고프지 않나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이 아이들이 집에 가면 줄줄이 언니 오빠들하고 동생들이 하루 종일 굶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싸가서 한 입씩 나눠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제가 교육을 하는 도중에 한 여자아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는 것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너 스마트폰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애들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막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곳에서 스마트폰이 있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큰 차 타고 와서 아이들에게 그냥 나눠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까지 스마트폰으로 망가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준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그럼 아이들이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쓰나요? 이렇게 묻자 선교사님은 그게 문제예요. 아이들이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9살, 10살부터 몸을 팝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가 걸리면 처녀와 관계를 하면 낫는다는 미신을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대부분 에이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의 스마트폰은 갑자기 퍼져나갔죠. 부모들도 아이들의 생일 선물로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을 사주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까이 온 스마트폰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로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덴마크의 고등학교 9학년 여자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머리 옆에 두고 자면 다음날 학교에서 집중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5명의 여자아이들이 실험을 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죠. garden cress 씨앗이라고요. 한국어로는 큰 다닥 냉이인데요. 이 garden cress 씨앗 12개의 접시에서 6접시는 한쪽 방에 또 다른 6접시는 다른 방에 두었습니다. 똑같은 온도, 똑같은 물, 햇빛도 똑같이 들어오는 곳이었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한 방에는 스마트폰을 두었고 다른 한 방에는 스마트폰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방의 garden cress는 새파랗게 새싹들이 나왔는데 스마트폰을 옆에 두었던 방의 garden cress는 노랗게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 실험이 알려지자 세계 많은 연구가들은 스마트폰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미국의 대중심리학 매거진인 Psychology Today에서는 미디어를 오래 볼수록 뇌의 회백줄이 손상되면서 주의력과 집중력, 공감 능력, 그리고 창의력이 떨어지는 것과 폭력적인 행동, 우울증이 생기며 분노 조절 장애까지 생기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도 스마트폰하고 수면의 관계, 그리고 스마트폰과 창의력 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황 판단이 잘 안 되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주고 원하는 만큼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면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자녀가 되겠죠. 이제 아이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힘들어졌죠.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인데 깜빡깜빡하는 디지털 치매 증후군도 나왔어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손상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자주 잊어버리고 사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팝콘 브레인 현상도 10대들에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정보대학원의 데이빗 레바이 교수는 게임 과몰입이 결국 청소년 뇌의 팝콘 브레인 현상을 가속화한다라고 경고했는데 스마트폰의 게임이나 동영상을 자주 접하면 팝콘이 튀듯 강한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만 현실 세계의 일상적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뇌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자극을 주어야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을 가진 자녀가 되면 게임도 더 폭력적인 거, 포르노도 더 강한 것을 봐야 뇌가 반응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좀비가 되는 거죠. 뇌의 보상 시스템도 망가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청소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동이 안 되면 뇌졸중이나 치매의 위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잠자기 전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처럼 생각은 되지만 뇌는 스마트폰을 본 후 2시간 후부터
잠에 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ADHD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USC의 닥터 아담 레벤달은 2,500명 티네이저 아이들을 조사해 본 결과 핸드폰의 사용과 ADHD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ADHD가 있다면 저라면은 이 연구 자료에 의거해서 자녀들에게 6개월 정도 미디어를 하지 않도록 먼저 시도해 볼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시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망막과 시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며 안구 건조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거북목 증후군 환자는 아동과 10대 아이들이 50%를 차지합니다.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그냥 안 좋으니까 제지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이 얼마나 해로운지 과학적인 증거와 연구 결과들을 같이 찾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